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장수십니다. 지난번에 그 딸을 혼자 키우고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의 그 사연을 말씀드린 뒤에 그분이 답장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밤늦게 제 사연을 듣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은 제 사연이 황 소장님 방송에 나올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웠습니다. 저희들은 다 상담을 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매우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장수 소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 깊이 새겨두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딸아이 대학 보내놓고 교회에서 바리스타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알았고 이제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커피 볶는 로스팅, 라떼 아트 등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사연은 한국 사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주거 문제, 또 빚 문제, 가난의 대물림 이런 문제를 다룬 사연입니다. 사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가난이 대물림 됐습니다. 딸은 아이가 셋인데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입주해서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였고 덕분에 딸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딸은 용인에서 전세금 대출 포함 1억 2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딸이 지난 봄에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자고 했는데 제가 소장님 방송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며 10월 전세 기간까지 지켜보자고 했다가 좀 원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대인이 처음엔 전세 2억 3천만 원으로 올리겠다 하더니 다시 본인들이 입주하겠다며 비워달라고 내용 증명서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옆 단지에 보증금 2천만 원, 월 90만 원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집값이 요동을 치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을 하니 2억 9천만 원에 전세 놓기로 했다며 10월 10일 이삿날 딱 한 달을 앞두고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동산마다 매물이 없다며 입을 모아 말하니 마음은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죠. 어쩌다 매물이 있어도 아이가 많다, 식구가 많다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딸이 퇴근길에 집을 보고 와서 잠시 상의를 한 뒤 바로 전화해서 계약하겠다고 하니 먼저 보고 간 사람이 방금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길로 나앉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던 차에 어렵게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95만 원 빌라에 계약을 해서 10월 10일 곧 이사를 갑니다. 요번에 모두 집 때문에 마음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딸이 집 욕심이 생겨 빌라를 잡자고 합니다. 참고로 제 사위는 캐피탈 대출로 덤프트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할부금에 집 월세에 고정 지출이 너무 커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생활이 너무 빠듯합니다. 마침 강원도에 있는 제 집이 1억에 팔렸는데 집을 판 돈으로 사위 덤프트럭 대출을 갚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사가는 지역에 있는 급하게 매매하는 빌라를 전세를 끼고 잡아 놓아야 할까요? 참 이분이요. 하나 있는 딸이 사이도 빚을 얻어서 덤프트럭을 샀고 딸은 집을 사자 했는데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좀 이따 사자 했다 이래가지고 집 살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 올라가고 또 주인이 집을 내놔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파트를 구해 가려니까 전세 월세 다 오르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빌라를 1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95만 원으로 잡았다. 그래서 딸은 거기로 일단 이사를 가지만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위는 덤프트럭을 하나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이자도 원리금이 한 달에 165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가게에 보면 따님 부부는 한 달에 덤프트럭 원리금이 165만 원 그리고 빌라 월세가 95만 원 그래서 둘이 맞벌이 해서 나가는 돈이 2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한 사람 버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나가버리면 아마 이대로는 생활이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따님이 지금 애가 셋입니다. 10살, 7살, 3살.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제가 봤을 때 삶이 지속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1억을 가지고 이 변두리에 빌라를 산다.
뭐 제가 그동안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좀 기다리라 해서 가끔 가다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이 매우 비정상적인 절정에 올라 있고요. 또 특히 이분의 이 딸 사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서울도 아니고 이 경기도 교외 이런 정도일 거라고 지금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끝물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빚인 사이에 덤프 트럭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빚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1억 2천만 원의 원리금이 월 165만 원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1억이라도 갚으면 빚이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금을 이제 조금씩만 내게 되면 그래도 월세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20, 30만 원이면 되니까요. 그건 260만 원보다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맞벌이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투기용 주택이 아니면 아마 내리막이 되기 시작하면 변두리에서부터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지금 현재 한국의 주택 수준은요, 투기적인 수요가 개입되어서 그런데 빌라나 그리고 전통적인 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투기적 수요가 지금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데도 가 있지만은 곧 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분이 이 덤프 트럭을 산다고 빌린 이 돈은 그건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집은 변두리에 있는 빌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이분의 빚은 확실한 빚이고 원리금이 사라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덤프 트럭을 이 빚을 1억을 빨리 갚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국이 월세 사회로 가면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서 주머니에 몇십만 원도 없는 생활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제 문가리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그야말로 월세 사회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민들이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아니면 조금이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서포 15조에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히 벌써 한 20, 30평의 집을 사서 갚아가면서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 주택 공급을 왜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고요. 한 달에 집에 95만 원이 서민이 나간다. 이거는요,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빚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가게가 몰락할 수밖에 없고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일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또 직장에서 딸린다든지요. 그럼 이 가게는 그야말로 몰락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포 15조의 1항에 있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 서민의 삶을 유지시키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당을 만들고 꼭 이 정책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처방, 국가적 주택 공급이 서민을 살린다.